요새 날씨가 저녁 때는 좀 쌀쌀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반팔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하도 지난 여름이 하도 덥다 보니까 이게 뭐 반팔을 안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직도 추워도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고 이제 뭐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또 곧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연휴가 이번에 뭐 한 열흘 이상이더라고요. 그죠? 야, 뭐 하세요? 나는 직장 다닌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 뭐 한 열흘 이상 되면 보통 뭐 하세요? 오주혁 학생 뭐 하세요? 보통 주변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요. 그렇죠. 네.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뭐 하세요? 이번 연휴 때? 출장 가세요? 연휴 때? 어디로요? 예? 미국 갔다 와요. 미국을 다녀오세요, 연휴 때? 야,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최악이거든요. 예. 뭐 추석도 못 지내고 아니면 설도 못 지내고 막 출장 가야 되고 막 그러면 아주 짜증이 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 수업도 그때 한 주 다행히 2주가 안 걸리고 한 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휴강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12월 중한 셋째 주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이 과정은. 자, 지난주까지 뭐 저희 강의 전체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그냥 유니콘, 우리 스타트업 하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한번 볼 만한 거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니콘이었고, 유니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현재까지 유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죠. 키워드가 몇 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제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리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의 시간에 좀 들었으면 키워드가 한두 개쯤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뭐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정말로 생각이 안 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스타트업으로서 유효한, 지난 예전에 유니콘에서 유효했던 그 키워드 중에 여전히 유효했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또 어디 혹시 공유 경제. 그렇죠. 공유 경제는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또 계속 공유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또 저기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우버도 그렇고,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 다 공유 경제잖아요. 그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우리 구독, 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들. 그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보통 B2C들은 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야 지금 성공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독이 돼야 또 이제 그 구독 안에서 또 찐팬들이 생길 거고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누구야?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도 이제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베이스, 그 기술적인 베이스로 해서 O2O가 대두가 됐고, O2O로 인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지금도.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정도 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있었을까요? 저 뒤쪽에 그 여학생, 성함이 맨 마지막이었죠. 신서진 학생.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정문수 학생이 어느 분이시죠? 네. 혹시 기억나는 것도 없으세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가 또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 최정삼. 예.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키워드 중에 O2O가 나왔고 공유가 나왔고 또 네. 확산. 네, 확산. 대표적인 확산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다음부터는 확산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였죠. 카카오 그룹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쫙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다 지금 비즈니스를 해먹고 있죠. 해먹고 있다는 말씀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카오가 워낙 저걸 많이 봤어요. 물론 본인들이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긴 했죠. 좋긴 했지만 덕도 많이 봤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의 덕을 많이 봤고 토스뱅크가 앞에 개척을 해놓은 땅에다가 그냥 갖다 깃발만 꽂은 격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다 확산입니다. 확산을 통해서 무신사 같은 경우도 확산해서 성공한 그거였고. 네, 뭐 어쨌든 뭐 그 정도만 뭐 제가 생각해봐도 뭐 어느 정도만 해봐도 좀 여러분한테 좀 개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고, 그럼 단지 뭐 그거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낸 것 뿐입니다. 성공하는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지금부터는 우리 MIT의 빌 교수님의 저한테 준 교환을 그대로 제가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쓸 겁니다. 지금 쓰는 건데,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자, 아이디어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각자 뭐 개별적으로 이제 뭐 하나씩 아이디어를 해서 팀 구성을 하는데 만들어서 했죠. 그 다음에 뭐 팀은 구성했고요.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세스를 할 겁니다.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도 있고 팀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팀워크를 통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 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MIT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 클래스까지 각 1인당 20개씩 해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내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빌 교수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 20개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Come on, you can do it. 당신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해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아이디어는 뭐 아이디어 관련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어쨌든 크레이지 아이디어일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하면서 이렇게 팀 세팅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래서 팀 1, 2, 3, 4.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누구였죠? 네. 4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4조.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가벼운 이제 과제가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서 그게 뭐가 나갈지는 이제 여러분 일단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앞으로 한 9주 정도, 10주 정도 동안 여러분 같이 팀 플레이를 할 팀들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거 없죠? 이름 잘못된 거 없고요.
네. 얘기해 주세요. 나 1조였는데 분명히 왜 나 4조로 가 있냐, 뭐 이런 건 없겠죠. 내가 지난주에 다 셋업된 대로 적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팀 만들고 했지만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 아이디어는 트리거일 뿐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할지 아니면 팀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오늘 뭐 팀 회의를 개별적으로 하게 될 건데 수업이 끝나고 바꿔도 상관없고요. 네.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냥 스타트 포인트일 뿐이에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스타트업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고수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될까요? 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변해요. 네. 물론 메인 코어는 안 변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주혁 학생? 상황이 변해서. 그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예? 시장 상황. 그렇죠. 시장 상황과 고객 상황과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봤더니 내가 생각한 가설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럼 거기에 고객에 맞게끔 가설을 새로 세워야 되겠죠. 새로 세우고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 경험상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프로블럼, 여러분이 프로블럼 찾아가지고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 되게 중요하고요. 팀 is crucial. 여러분 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짜 팀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팀이 상당히 중요하고 common vision, shared value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complementary skill 물론 이거 뭐 빌 교수님 교환이긴 하지만 다 진짜 좋은 말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complementary skill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팀들을 쭉 보니까 다행히 지난 학기에는 컴퓨터학과 학생들만 한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제가 좀 그렇다고 뭐 그걸 틀어뜨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 분산이 됐어요. 근데 과도 좀 분산이 됐고, 그래서 인문대 쪽의 학생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또 인문대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컬래버레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자공학과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석사까지 하고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6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로 옮겨갔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스위칭이라고 하죠. 예,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에서 비즈니스 사고방식 스위칭할 때 쉬웠겠어요? 그 공대에서,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거기다가 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즈니스 쪽으로 해외 사업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쉽지는 않았죠. 원래 제 DNA는 비즈니스 DNA였는데 그게 그렇게 스위칭하는 게 쉽지 않았어, 저는. 근데 또 할만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굉장히 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굿 아이디어들은 뭐 마켓이든 테크놀로지든 뭐든 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팀들이 모여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적어도 저 네 가지 필터는 그래도 생각해봐.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네 가지 필터 정도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빌 교수님이 네 가지 필터를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그 해준 게 이겁니다. 첫 번째 필터는 퍼스널 필터. 나 개인적인 필터예요. 창업자 개인적인 필터. 그죠? 자.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필터로서는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fun. 내가 그 아이디어를 즐길 수 있어야 돼. 그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지. 조금 이따 아마 비디오 하나 보여줄 건데, 일단 이따 보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이 아이디어 가지고 5년 이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an you get other people you need?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게 다 퍼스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mething special이 있어, 이 아이디어는. something special이 있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바로 내 퍼스널 골을 내 적합할 수 있어. 내 퍼스널 골에 맞아. 라는 정도의 이 필터가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군요. 필터가 있고 하나 더, 마지막 필터는 이게 내 개인적인 골, 개인적인 비전의 타이밍이 맞아. 틀려. 아마 맞는 그런 아이디어일 거야.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퍼스널 필터링을 한번 해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즈니스 필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기회가 있는 아이디어인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적인 측면에서 기회가 있는 아이디어인가? 두 번째는 과연 고객이 이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 주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즈니스 필터가 어찌 생각하면 퍼스널 필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과연 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바이타민 필 그냥 비타민제인가 아니면 페인킬러인가? 여러분 비타민제라고 생각하면 보통 비타민제 어떻게 하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죠. 근데 여러분 갖고 온 아이디어는 페인킬러여야만 돼요. 특히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안이 없어. 그러면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make money enough. 다 좋은데 이거 뭐 별로 돈 벌릴 것 같지는 않아. 사회에 공헌할 것만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되죠. 물론 뭐 나름대로 공공성의 이익은 있겠지만 어차피 스타트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충분히 돈을 못 벌 것 같다라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마켓 오퍼튜니티적인 측면에서 지금 타이밍이 좋은 건가? 그리고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있어야만 돼요, 사실은. 네. 이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퍼스널 필터, 비즈니스 필터, 세 번째가 뭐겠죠? 엑스터널 필터가 또 있어요. 엑스터널 필터. 자, 엑스터널 필터는 뭐냐면, 자,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우리 팀이 실제로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비즈니스 필터하고 좀 비슷한 맥락도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리크루트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적이 될까?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과연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 거를 좋아할까? 정말로 우리 거를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네. 어떤 저항이 없을까, 혹시? 그리고 세 번째, 엑스터널 필터는 인베스터, 투자자. 자, 제가 사실 투자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이번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얘기는 뭐 여러분 뭐 워낙 많이 앞으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을 수 있고 여기 있는데 또 그럴 만한 그게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들 상당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입니다.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왜? 투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스타트업을 하죠. 네, 자기 자본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요즘에는 거의 없죠. 소상공인 빼놓고는. 네, 스타트업이라 하면 사실 투자자가 중요해요. 과연 투자자가 이 스토리,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스토리를 과연 투자자가 좋아할까?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엑스터널 필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타이밍. 투자자들한테도 내가 지금 이 스토리를 갖다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가? 이런 것도 생각한 게 엑스터널 필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엑스큐션 필터예요.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밟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터링이 어떤 게 있는가. 마켓 어댑테이션 레이트. 마켓이 정말로 이 아이디어로 만든 비즈니스를 어댑테이션 할 건가? 그죠? 채택을 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프로세스를 탐에 있어서 뭐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됐을 때. 만약에 내가 하다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진짜로 잘못됐어. 저기는 would kill you. 당신을 정말 죽일 것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빌 교수님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말하는 게. 뭐 비즈니스를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제 컴피티터 부분. 경쟁자들이 과연 내가 이걸 런치를 했을 때 경쟁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혹시라도 그런 것도 한번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경쟁자들의 반응이 바로 뭐 수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올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자, 다음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본인이 전문가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사실 스타트업은 본인이 전문성 있는 분야를 스타트업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스타트업의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이 본인의 전문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전문가, 도와줄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지,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변리사 분이 누구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쪽을 막 하다 보면은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런 변리사분 같은 분의 도움을 물어보고 도움을 주변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아예 팀원으로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facing with the downside. 처음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는데 우리 빌 교수님이 만약에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갑자기 뭔가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당신이나 당신 팀원들이 정말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기유발을 하면서 갈 수 있는지, 어려움에 직면해도 타개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묻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케니 로저스라는 가수 아시는 분, 이러면 이제 나이대가 딱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케니 로저스 모르세요? 우리 반장님 케니 로저스 모르세요? 아, 모르는구나. 역시.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예전에 유명했던 팝 가수예요. 남자 가수인데 흰머리에 털 싹 나고 한 말인데 대표적인 곡이 레이디라는 곡. 그거 이제 작곡은 누가 했지? 가만히 있어. 코모더스의 라이언 리치가 작곡한 걸 노래는 케니 로저스가 불렀고요. 코모더스 라이언 리치도 모르면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올드 가수입니다. 올드 가수인데 그 사람 가수의 그 곡 중에 저런 곡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What would cause you to fold? 이게 뭐냐면 이제 저게 뭐 해석을 하자면 무슨 이유 때문에 접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면은 빨리 접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네 가지 필터를 우리 알아봤어요. 퍼스널 필터, 비즈니스 필터, 엑스터널 필터, 엑스큐션 필터. 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점검하는데 이렇게 필터링이 많아? 필터를 많이 처음에 하면 할수록 그 아이디어의 가치가 여러분한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필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비디오 유튜브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것도 빌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교환으로 학생들한테 보여주라고. 배경은 언제냐면 1999년 말입니다. 1999년도면은 어떻게 밀레니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는 인터넷은 이제 곧 금방 생겼어요. 90년대 중후반에 생겼으니까 인터넷이 웹브라우저 이런 게 처음 등단을 해서 나왔을 때고요. 모바일 폰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닌,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훨씬 전이죠. 99년이면. 훨씬 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예요. 그냥 2세대, 한 3세대 될까 말까 할 때예요. 3세대쯤 될 때. 3세대라면 그냥 아주 간단한 데이터 정도 이제 쓸 수 있을 정도. 그렇다고 이제 지금처럼 비디오나 이런 거 전혀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런 모바일 폰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아이디오라고도 부르고, 우리 보통 영어로는 아이디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디오란 회사예요, 회사. 디자인 회사예요. 저 디자인 회사가 1991년도에 설립됐는데, 99년도면 아직도 스타트업 벤처에서 조금 벗어날까 말까. 그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큰 회사가, 큰 글로벌한 아이디어 기획 회사가 됐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한참, 그거를 ABC에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때 당시에 저런 회사들이 있었구나 하면 좀 놀라울 거예요. 아이디어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한글 자막을 봤더니 한글 자막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그냥 캡션이 될 수 있게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영어를 좀 밑에를 좀 읽으면서 다 알아들으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밑에를 좀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디어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ABC 나이트라인에서 그 TV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It used to be that you deferred to the boss. Is it the boss is always going to have the best ideas? Not likely. Here, nimble fingers, alert minds, and tireless machines. And it used to be in most companies that chaos was discouraged. This is where the crazies live. This is where we do our work. It's different.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Used to be you were supposed to climb the corporate ladder. Good morning. Status is who comes up with the best ideas, not who's the oldest, not who's been with the company longest, not who has that biggest title. If you go into a culture and there's a bunch of stiffs going around, I can guarantee they're not likely to invent anything. You could stack us up big as big as you want. That's great. Thanks a lot. And we had a great time today. Well, forget the way it used to be. Tonight, the deep dive. One company's secret weapon for innovation. A lot further along in this broadcast, near the end as a matter of fact, you will hear one of the central characters suggest that we look around. The only thing that's not designed by anybody, he will say, is nature. Actually, you could say the same thing by observing that the only designs that don't require constant modification are the ones we find in nature. But the point is well taken. From the buildings in which we live and work to the cars we drive or the knives and forks with which we eat, everything we use was designed to create some sort of marriage between form and function. Does it work, and can we make it look interesting or attractive? What is truly amazing is how long we tend to put up with things that may not work particularly well or may look especially unattractive simply because we're accustomed to them and because no one has ever suggested redesigning those things. There's an interesting distinction between design and invention. Whoever came up with the idea of dental floss, for example, was an inventor, but the man or woman who put it inside that clever little plastic box that lets you tear off just the right length, that was a designer. Now, how does the process of designing a better product work? And would it be interesting to watch that process? When we first broadcast this program back in February, we weren't at all sure what you would think, but judging by the number of you who ordered video cassettes of the program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contacted the industrial product design firm that is featured in this program, you liked it a lot. Here was the premise of the program. We went to IDEO, the product design folk, and said, take something old and familiar, like, say, the shopping cart, and completely redesign it for us in just 5 days. ABC News correspondent Jack Smith tells us what happened next. 9 in the morning, day one, and these people have a deadline to meet. So welcome to the kickoff of the shopping cart project. This is Palo Alto, California,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and these are designers at IDEO, probably the most influential product development firm in the world. Designers are the reason TVs have square screens, chairs 4 legs, and toothbrushes nowadays those squishy handles. In fact, it was IDEO that designed those squishy handles. IDEO has designed everything from high-tech medical equipment to the 25-foot mechanical whale in the movie Free Willy and the first computer mouse for Apple. Smith ski goggles, Nike sunglasses, NEC computer screens. Hundreds of products we take for granted. This is called the Neat Squeeze toothpaste tube, which You invented that. The man who runs IDEO is Dave Kelly, a Stanford engineering professor with a Groucho Marx mustache, a dad of genius, and an approach to innovation that usually works, Thank you, Fred. but not always. I can show you some products that failed.
came up with this idea called monster shoes, where you take these little monsters and lace them into your shoes, like this. And we built a bunch of them, and I didn't want those either. So Mostly what IDEO designs, though, does work, and it works very well. Dave and his design teams create about 90 new products every year. the point is that we're not actually experts at any given area. You know, we're kind of experts on the process of how you design stuff. So we don't care if you give us a toothbrush, a toothpaste tube, a tractor, a space shuttle, you know, a chair. It's all the same to us. We want to figure out how to innovate by using our process, applying it. And so for the next 5 days, the team will apply that process to bringing the supermarket shopping cart into the 21st century. I think first we should maybe all acknowledge that it's kind of insane to do an entire project in a week. Project leader is Peter Skillman, a 35-year-old Stanford engineer. Project leader because he's good with groups, not because of seniority. He's only been at IDEO for 6 years. The rest of the team is eclectic, but that's typical here. Whitney Mortimer, Harvard MBA. Peter Coughlin, linguist. Tom Kelly, Dave's brother, marketing expert. Jane Fulton-Suri, psychologist. Alex Kazaks, 26, a biology major, who's turned down medical school 3 times because he's having too much fun at IDEO. Kids climbing up and doing this. Kids do that. Safety emerges early as an important issue. 22,000 child injuries a year, and so they're hospitalized injuries. I mean, there are many others. Not reported in the store. That's you No, actually have to go to the that's emergency room. hospitalized. Right. And theft. It turns out a lot of carts are stolen. You know, what is the average life of a cart? Does it last 2 years, 5 years, 10 years? And how big is this theft thing? 10 a.m. As the team works, it becomes clear there are no titles here, no permanent assignments. The other side gives us a lot of help, says, be safe. Everyone appears to be equal, and they love to mock corporate America. I'll give you status. I'll give you a big red ball on a post, and that says you're a big guy. If you got a ball, you're a senior vice president. You know, what do I care? The desk, the red ball, it's all the same. In a very innovative culture, you can't have a kind of hierarchy of here's the boss and the next person down, the next person down, the next person down, because it's impossible that the boss is the one who's had the insightful experience with shopping carts. It's just not possible. According to Kelly, even employees who merely listen to the boss don't add that much either. So you gotta hire people who don't listen to you, and that I don't think corporate America wants to hear that right yet. I think we ought to start making those lists about the kinds of questions that we're going to ask. The team splits into groups to find out firsthand what the people who use, make, and repair shopping carts really think. Okay, go. The problem with the plastic cart is the wind catches it. Yeah. And these things have been clocked at 35 across the parking lot. Man,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point. The trick is to find these real experts, and so that you can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you could by just kind of doing it in the normal way and trying to learn about it yourself. From everything I read, these things aren't that safe either, you know? So probably the seat itself is going to have to be redesigned. What you're seeing here is the kind of social science, like anthropologists, you know, like you go and study tribes. What is it that they do that we can learn from that will help us design a better cart?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for me is looking at how people really don't like to let go of the cart, except for the professional shopper, whose strategy is to leave the cart at various places. In corporate America, many bosses measure whether their people are, the good people or the people who are performing are the ones that they see at their desk all the time. That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 people who are really getting the information are out here talking to the buzzes of the world, going to meet other experts, much more useful than sitting at your desk. 3:30 in the afternoon, and the group is back at IDEO. There is no let-up. each team is going to demonstrate and communicate and share everything that they've learned today. People went off in the 4 corners of the earth and are coming back with the golden keys to the innovation. A shopping cart has been clocked at 35 miles an hour traveling through a parking lot in the wind. We were in the store, 2 hours, and it was truly frightening just to see the kind of stuff going on. You ought to designate some people to make damn sure that the store owner's point of view is represented. After 9 straight hours, the team is tired. They call it a day. So, Everybody cool? well, that's great. Thanks a lot. We had a great time today. Yeah.
problem at hand. IDEO's mantra for innovation is written everywhere. One conversation at a time. Stay focused. Encourage wild ideas. Defer judgment.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That's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to do, is to restrain themselves from criticizing an idea. So if anybody starts to nail an idea, they get the bell, you know. The deep dive begins, and for the next few hours, the ideas pour out and are posted on the walls. Oh, the blind, the privacy blind. Like when you're buying 6 cases of condoms, no one sees. Nesting is, it sort of has to nest. If it doesn't nest, we don't have a solution. How about Velcro pants and Velcro seats for the kids, and you just drop them down on there? And Like Velcro seats? Velcro pants for kids? Yeah, see, you have to have some wild ideas. If then you build on those wild ideas, and they end up being better ideas than if you said, if everybody only came up with sane things, you know, kind of appropriate things, you'd never like have any points to take off to build a really innovative idea. It's organized chaos. Organized chaos. It's not organized. What it is it's focused chaos. By 11 a.m., the group begins narrowing down the hundreds of ideas written or drawn on the walls. How? By voting for them. Vote with your Post-it, not with an idea that's cool, but with an idea that's cool and buildable. If it's too far out there and it can't be built in a day, then I don't think we should vote on it. Why not have you be the judge? You're the boss. Because I'm going to be wrong. It's the team that's able to really judge with the best ideas. Otherwise, ideas wouldn't come out? That's right.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lone genius. Enlightened trial and error succeeds over the planning of the lone genius. If anything sums up IDEO's approach, that is it. That and the focused chaos that seems to go with it. I take a point of view, I call it the sport utility vehicle cart. It is noon. Worried that the team is drifting, what can only be called a group of self-appointed adults under Dave Kelly holds an informal side session. So we don't want to tell them what to build, or else we take away the benefit of the whole thing, right? What needs should they optimize their solution to? Yes. The purpose is to refocus the deep dive. Maybe we arbitrarily say we do 5 teams. 4 or 5 teams. 4 or 5. 4 or 5 teams, and we give each team a need area. Hey, can we grab everybody over to the wall here? There has to be a command decision. It becomes very autocratic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defining what things people are going to work on. Like it or not, the team is told it will split into groups to build mock-ups covering 4 areas of concern that have been identified. Shopping, safety, checkout, and finding what you're looking for. I noticed that toward the end of the process, the adults took over. Yeah, that's because we have no choice but to stop that cycle. I mean, there's if you don't work under time constraints, you could never get anything done because it's a messy process and go on forever. While the team starts building prototypes, Dave Kelly takes me on a tour of the rest of IDEO. What's happening in here is that's a client meeting. That's a first client meeting. That's the first time we met with the client. So we haven't trained them yet. if we took them straight from there into a room where music was blaring and everybody was throwing Nerf darts at each other, that would be a little hard to take. You know, so we're warming them up. But this is this is where the crazies live. This is where we do our work. It's different. You can tell whether a place is playful in about the first 15 minutes as you walk down the hall. Being playful is of huge importance for being innovative. I mean, if you go into a culture and there's a bunch of stiffs going around, they're not, I can guarantee they're not likely to invent anything. Invent anything like this futuristic-looking instrument for kids. So no matter what you do with that thing, you always sound great. You always sound good. You have to make it so that this can happen. Whoa, it didn't break. No, it didn't break. There's a whole department at IDEO devoted to toys. Turns out to be one of its most profitable areas. Fun, too. So it got these little wings that no matter what you do, if I get in trouble here, it's always a spiral. At IDEO, they found that fresh ideas come faster in a fun place. Not only is the furniture on wheels to suit the needs of the moment, but people are encouraged actually to build their own work areas. And they were designing this space and they said to me, you know, we'd like to have, you know, $4,000 extra in our budget for a DC-3 wing.
And I said, DC, you have to have that? And they said, yeah, they have to have it. So That's a DC-3 wing. piece of a DC-3 wing, yeah. And that's just decor. That's decor. That's ambiance. You know, that says we're weird and we're proud of it. Umbrellas on the ceiling to shade computer screens from direct sunlight. And bicycles on ropes to prevent clutter. The first guy who hung a bike up on a thing, he didn't come to me and ask me. He didn't ask some facilities person was okay. He tried it. And then, like, he waited and see if anybody complained. If nobody complained, another guy hung a bike up. And pretty soon, everybody's got their bikes up and nobody's complained, right? So it's that whole thing of trying stuff and ask forgiveness, you know, instead of asking permission, is the way people come up with new ideas. IDEO has such a reputation for innovation that client companies are increasingly asking Dave not just for new products, but also to remake their corporate cultures. You may be looking at the workplace of the future here. It's one thing to be able to do a product once in a while, but if you can build a culture and a process where you routinely come up with great ideas, that's what the companies really want. Okay, Peter, we're done. Back at the shop, it is 6 o'clock, and the 4 mock-ups are ready for showing. Baskets also can be, if you think you will have more volume, baskets can be put in. A modular shopping cart you pile hand baskets onto. A high-tech cart that gets you through the traffic jam at checkout. That you could mount a scanner on the shopping cart so that you as the customer, as you pull it off the shelf, would scan each item. One that's built around child safety, and another that lets shoppers talk to the supermarket staff remotely. Yeah, where can I find the yogurt? But the adults, again, decide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the mock-ups can be combined into one last prototype. Why don't we have all the carts come up here for a second? I think you take a piece of each one of these ideas and kind of back it off a little bit and then put it in the design. The design is still not there, but there's another motto at IDEO: fail often in order to succeed sooner. And some of the team will be up half the night trying to put together a design that finally does work. Be good. There it is! There it is! So we took the best elements out of each prototype, designed this entire cart in a day, and then this cart was fabricated in a day with an amazing team of people in our machine shop pulling this off, working in shifts throughout the night. Wow, I'm impressed. So are we. The cart, which is designed to cost about the same as today's carts, is different in every other way. Hand baskets that stack in a metal frame, and major improvements for all. You just lift the handle up, you drop put the children in, and then you can close the handle right over them, and they instantly have some little bit of a work surface that they can play with. What do you think? Well, I'm very proud of the team. I think it's great. Does this work for you? Works for me great. Yeah. It's also beautiful. I mean, let's take it over to a local supermarket and see what they say. Yeah, it works really well. The cart's wheels turn 90 degrees so it can move sideways. No more lifting up the rear in a tight spot. And you shop in a totally different way. Rather than taking your cart everywhere you go in the store, through a crowded store like this, much more efficient to take a small basket, rush around to where the particular shelves are and come back and put them back. Put them here. And treat this as like a center for your shopping. And with a high-tech scanner, so that in the future you skip the checkout traffic jam. Here's how you would scan an item. You'd reach over and pick up anything like the salad dressing, and I would scan it, and if I want to accept that item, I would just press plus and then drop it in my basket. Because stores don't yet have those high-tech scanners the team designed, checking out today means doing it the old-fashioned way. But the bags are hung on hooks on the cart's frame. Remember, there is no basket here. Why get rid of the big basket? The basket is tyranny. The basket is tyranny because it's not really needed. If all your stuff ends up in bags, why need the basket in the first place? Talk to me about theft. There's no value in this cart without the basket because you can't carry anything in it. It's useless to anybody. You can't use it as a barbecue. So it's not going to get stolen. That's right. So this ought to appeal to store owners then. Yes. I love it. I think it looks great. At first, I was a little shocked, but I think you have some fantastic ideas here. It needs a little refining, but I think that it's great. I mean, we would want them. It makes us feel great.
And she also gave us some really good comments about how we can make this thing better. Just wherever you are, look around. The only thing that's not designed by somebody like is nature. So the trees are not designed by us, but everything you see, every light fitting, every flower vase, every scale, every stand for fruit, everything is designed, has to go through this kind of process. And they can do a better or a worse job of innovating or improving, but everything is designed. It has to go through this process. It wasn't this effortless, oh my God, so that's how it works thing that I saw there. It was actually hard work. It's a lot of hard work. We all love it, so it doesn't look like it's hard work, but it's a lot of hours. A lot of hours. Also, an open mind, a boss who demands fresh ideas be quirky and clash with his, a belief that chaos can be constructive, and teamwork, a great deal of teamwork. And these are the recipe for how innovation takes place. This is Jack Smith for Nightline in Palo Alto, California. 여기까지만 볼게요. 좀 길었는데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999년 7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업이 있었다. 그리고 저 아이디어는 이제 나중에도 아이디어라는 회사는 또 지금도 이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성장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미 저 때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였죠? 5일 동안 프로젝트를 한 거죠. 기존의 카트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세이프티 문제가 있었고, 그죠? 애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톨런, 그러니까 이제 그 카트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훔쳐가는 거,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으로 카트를 어떻게 만들까. 5일 동안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이제 보면은, 멤버들 보면은 또 이제 참 다양하죠. 예. 심리학자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또 있죠. 엔지니어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멤버도 아주 다양한 다양한 멤버들이 모여서 저렇게 5일 동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회사 사무실도 보여주고, 근데 저쪽에서 미팅하는 건 고객들 미팅인데 거긴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인데 저기는 우리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이 안 된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기서 회의할 수밖에 없고 고객 미팅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자기가 나름대로 공간도 만들고 막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보스 어찌 보면은 누구나 다 이제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개전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해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5일 동안 저 새로 만들어진 카트 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취재를 해가지고 한 건데, 요즘에는 저렇게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좀 있죠, 요즘에는. 근데 저 시대에는 사실 굉장히 드문, 아무리 디자인 회사지만 굉장히 드문, 획기적인,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컬처를 만드는 기업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할애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영어라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아무리 자막도 사실 캡션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근데 대충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거고요. The most overrated things in the entrepreneurship. 이거 빌 교수님이 쓴 아티클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아이데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he Way of Improvisation이라는 건데 테드 근데 저거는 좀 짤막해요. 짤막한데 굉장히 좀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왜 저거를 그 빌 교수님이 나한테 보내줬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쉬고 저거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프로바이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임프로바이저 저도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사실 이 테드 이 비디오는 제 강의 때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보니까 저게 좀 유용할 것 같고 좀 이번에는 시간을 좀 늘리는 상황에서 저것도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는 건데 임프로바이저라는 의미가 뭐냐면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 근데 여러분이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이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그렇게 저건 없죠.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삶에 있어서 임프로바이저가 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프로바이저가 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어주는 얘기인데 한번 좀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뭐 여러분이 그거를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은 없지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요걸 몇 번 봤는데 이건 또 한글 자막이 그나마 조금 되는 것 같아서 한글 자막으로 제가 그냥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래도 좀 들으면서 대충 좀 이해는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Hello, hi, wow. Very attractive audience. So if you can't tell by the way I'm dressed, I am an improviser. And improvisation is what I do. Let me go back here. There we go. That's a little better. Improvisation is what I do. And what I teach. Now, I'm sure we all know what improvisation is, right? I'm assuming. Give me some nods here. I like this interaction. Yeah. Give me some nods. So improvisation, we're making things with what is at hand. We're creating something out of nothing. We're making it up. But still, when we hear the word improvisation, we all think of something, right? Who here thinks of improv comedy when they hear improv? You can raise your hand. Who here thinks of jazz music? Anybody? Yeah, there you are, sexy. Who here thinks of like freestyle rapping or hip hop? Anyone? Yeah, there we go. We got some hands. Who thinks of MacGyver? There it is, right? Mac, dude would improvise the most amazing things. And all of you are right. Improvisation is all of those things. But what I love about it is that it's not just one of those things. Improvisation isn't actually even a thing when you think about it. Improvisation is a process. It's a way of making a thing. It's not a product that I can give you or show you. What I do is I improvise theater or hip hop or explosive devices. And that's wha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oda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what I call the way of improvisation. Yeah, the way. When I teach improv, the majority of students I have, whether they're high school students or adults, none of them are actually wanting to be professional improvisers. None of them. They all just want to improve their lives. And what I found is that the skills that I use and teach in improvisation are the skills I use when I live my life. Because life, believe it or not, is improvised. So I'm going to take you through 7 skills and 7 steps of improvising that I teach to people, and we're going to sort of translate those into our real lives. Sound fun? Sound cool? You with me? Give me some nods. I like the nods. I like the nods. Yeah, good. Awesome. So the first of these skills, the first thing I have to teach, especially with adults, is play. Very simple. We all knew how to do this when we were children. But as we grow up, we slowly start losing our sense of play, right? And what play is that idea of engaging in something just because you like it. Right? Like, oh, this is fun. Right? And we lose that as we get older. And play happens here, in this moment, in my body. And what play becomes as we get older, we start taking it more seriously, and it becomes the opposite of play, which is work, which everybody hates. Because work is serious, and we start thinking about it, and we get worried about it, and we're stuck in our heads, and we aren't just playing and being present in the moment. And this, right here, is where life happens. It's where everything happens, is in the moment. So let's get there instead of here. The second step, let yourself fail. Now, we already heard a very handsome doctor talk a lot about failure, so I'm going to try and not spend too much time on it here. Such a handsome doctor. But notice that it says, let yourself fail. It's not just fail, because failing is easy. We can all do it.
The hard part is to be okay with that and to let yourself fail and accept that failure is a natural way of things. The doctor said it so much more intelligently. But I'm an improviser, we're pretty much the same. And it's this fear, the fear of failure is what does it, right? Because as soon as you start fearing failure and you start getting worried about it, it gets you right back up here in your head again. And you're worried and you're thinking about all the failings you're going to do, and then you probably will fail. Improvisers understand that if you fail, failing does not make you a failure. And that's a big difference there. Just because you failed doesn't mean you're a failure. It means, oh, I failed, I screwed up. All right, well, I'm an improviser, so I'll just start again. And that's it. That's the worst thing that happens. The next step is listening. You've all probably heard that phrase or something similar about how we have 2 ears and 2 eyes and 1 mouth. So we should listen and watch twice as much as we speak, right? You know that? Not true. Most people listen just enough to be able to respond. But we don't listen with every part of our being to what they're saying. A very wise man once told me that listening is the willingness to change. If I'm not willing to change based on what you're telling me, I'm not really listening. I've already made up my mind. I've decided how I feel. I've decided what I think. And I'm just going to let you talk at me, and then I'm going to respond. But improvisers listen with every part of their being, because we're present in that moment. I'm there with you as you're speaking to me. I'm willing. I don't have to change, but I'm willing to change. Improv is a collaborative art form. And collaboration means taking yourself out of the equation, getting that ego about what you believe and what you think out of the way, so that instead of it being your idea and my idea, it becomes the first idea and the second idea and the third idea. We're just going to listen and react and change. The next step is probably the most agreed upon rule of all of improvisation, across all schools of thought, is to say yes. So we're going to do a fun little demonstration, because that's way more fun than me talking about it. What I need y'all to do is just say yes for me on the count of 3. Can you do that? 1, 2, 3. Yes! Oh, that was good. With feeling. 1, 2, 3. Yes! Good. So now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nd I want you to just say yes to those ques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Okay? Let's just go with me here. Trust me. Trust me. Trust me. Do you want to tell a story with me? Yes! Is this story about a knight? Yes. Is the knight wearing shining armor? Yes. Is he going to save a damsel? Yes. Is she being held by a dragon? Yes. Is the dragon breathing fire? Yes. Does he save her with courage and bravery? Yes. And do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Yes. Oh, isn't that great? Nice work. Nice work. That was really good. We did that. We just did that. All right, now let's do it again, and this time I want you to say no. Everybody, just say no to what I'm about to say. You ready? Yeah, good. Good. Thank you. Thank you. Do you want to tell a story with me? No! I'll just go. All right. I'll get on. Now that incredibly elaborate demonstration we just did proves one very simple point about improvisation, is that a series of yeses will take us somewhere. A series of no's doesn't even get started. Doesn't go anywhere. We all just sit there go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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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the saddest part is that you can have 10,000 yeses in a row, and it just takes one no to stop it all and ruin it. So say yes. Now the next step is sort of in conjunction with this one, and that is to say and. Right? Yes men are great. We've probably all met them, and they make you feel really good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All of you let me tell a story by saying yes. Thank you for that. But and men are the people we really want to work with. The people that say yes to our idea and give us something else, right? And then what happens is you bring a brick, and I bring a brick, and then someone else brings a brick, and we just pile them on top of each other until we've built something that none of us could have built on our own. And that's what saying and is all about. Yes and, not yes but, because but is a contradiction, whereas and is some sort of connection, right? So say yes and you're on your way to working with people and creating something. This step's a little weird. Just read that for a second. Think about it. Play the game. Sounds strange. You're like, yeah, Dave, maybe in improv you play games, but not in life. Okay, get over it. So let me define what I mean by game here. What I mean by game is anything that has rules to it. I consider a game. So Monopoly, that's a game. Filling out a job application,
To me, that's a game. Right? There are rules that I am following. Right? And what rules do is they free us up to improvise. Right? By giving ourselves these constrictions, you know what I'm saying? That guide our impulses, it funnels our creative process into some kind of product. Right? The process of improvisation and those rules help us create something. Like, for instance, this presentation I'm doing right now. I've got these slides that I have to use, so that's one rule. I've got these slides in order. I have to do something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ay of improvisation, because that's what I told you I was going to do. You've read my description, so I have to follow those rules. And I have to speak to you. Those are the rules I'm following right now. And within that, I'm free to improvise. And it's great, let me tell you, man. It feels good up here. You guys look so good. Just made that up. So play the game. Play the game. That's what lets us improvise. And the last rule, sounds kind of ridiculous that I actually have to make this a rule, but I do, because otherwise people don't do it. And that is to relax and have fun. Because you'd be surprised how many times I tell someone, like, yeah, just get up there and play and fail and just screw it up. And they go, and they tense up, and I gotta do this right. I gotta fail right, Dave's watching me. You're like, okay, all right, just relax, man, it's cool. Right? But relaxing and having fun, if we're doing that, if we wake up every morning, we just take a deep breath, just say, life, man, there's these rules in life that I'm gonna follow. I gotta go to work. Gotta tell my girlfriend I love her in the morning. I'm gonna follow these rules, but I'm gonna be relaxed about it. It's a rule, trust me. I'm gonna relax, and I'm gonna follow these rules, and I'm going to end up, if you're doing that, you're going to end up playing. And you're going to end up letting yourself fail. And you'll end up listening to people better because you're relaxed. You're going to end up saying yes. You're going to end up saying and to things. And you're going to end up playing these fun games and having a much more enjoyable life. Just by relaxing into it and just playing and having fun. So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I'm Dave Morris, and that is The Way of Improvisation. 어떠세요? 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뭐 느낌이 좀 오시나요? 글쎄요, 뭐 즉흥적으로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삶을 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왜 우리 빌 교수님이 했냐면, 이제 팀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하면서 아마 아이디에이션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저거를 보내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사실 플레이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뭐 학업을 하면서 이걸 정말로 플레이하고 릴렉스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또 실패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실패를 하는 거는 실패자가 되는 거와는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실패는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즉흥 임프로바이저라면 다시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임프로바이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보통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본인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누가 골프 치세요? 골프 치시는구나. 얼마나 잘 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앞에서 티샷 할 때, 그런 느낌이 와요. 오늘 실패할 것 같아. 이거 뭐 어디로, 슬라이스가 날 것 같아. 이 자신이 딱 없으면, 그대로 돼요. 진짜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릴렉스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가짐 갖고 휘둘러 버리면은 예상 외의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뭐 골프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 경험 속에서도 저도 사실은 저렇게 플레이 게임 하면서 뭐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저런 임프로비저너라고 그러죠? 임프로비저너가 되는 길로 가면 오히려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본 겁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뭐 이해가 되시나요? 응? 혹시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저 얘기를 듣고? 맞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놀았던 그 플레이를 이제는 못하죠. 네.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살면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더 말씀한 것처럼. 내려놓고, 그렇게 사나, 그냥 내려놓고 사나 아마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네, 뭐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영화 보다가 그 영화에서 저 영화가 어떤 영화였더라? 그 영화였구나. 그 원자폭탄 만든 사람 그 영화 이름이 뭐죠? 오펜.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딱 꽂히더라고 저한테는 귀에. 자유로운 자만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발명품과 지적 산물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대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 그때. 굉장히 막 자기가 만든 그 이론들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장면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저 말이 저한테 꽂혀서 저런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은 이제 곧 끝날 텐데 끝나고 이제 팀을 같이 한번 모여서 이제 잠깐이라도 모임을 하고 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필터 이런 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아마 알아서 팀워크 하시고 그렇게 하는 팀워크 엑서사이즈 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마지막 세션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건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프로세스에서 수익 모델에 대한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가치 창출의 과정과 가치 분배 과정의 순환. 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에 대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또 마케팅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으로 보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이제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또 얘기하고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써본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의 스냅샷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캔버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비즈니스를 한 장의 스냅샷으로. 그래서 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만드는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를 분배하는 과정, 분배라는 게 어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해서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오스터 와일더의 9블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핵심
어떤 활동적인 측면, 파트너십적인 측면, 자원적인 측면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그 중간에 가치 제한이 있고요. 여러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본 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그래서 고객 관계, 고객에 대한 부분, 유통 채널에 대한 파트너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9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애초에 비즈니스 그 모델 캔버스,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였어요. 2009년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류 프로포지션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효율인데 가치 창출 부분, 오른쪽은 이제 가치를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오른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스터와일더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스타트업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적용을 하려면 이미 이제 성공했거나 성장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스타트업한테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성공 이전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 캔버스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건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똑같이 가치 창출과 가치 배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스타트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네.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스티브 블랭크가 얘기했던 스타트업은 저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고객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검증하고, 고객을 창출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뭐 이런 과정이랑 방법론이 있는데, 어쨌든 에릭 라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린 스타트업을 뭐 만들었던 창시자라고 봐도 되고, 스티브 블랭크의 이런 방법론을 발전시켜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에릭 라이스는 스타트업을 포커스에 맞춰서 가장 취약한 단계를 보완해가지고 그 린 스타트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린 생산 방법론, 뭐 디자인 중심에서 하고 고객 개발 방법론, 뭐 에자일 개발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배경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죠. 린 스타트업 배경에 의해서. 그래서 가볍게 시작한다. MVP라는 얘기 들어봤죠.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죠? 네.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과 공동 테스트하고 측정 우리 결과를 학습과 0점 조정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고객과 공동 개발하는 과정이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린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빌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린 스타트업이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 고객과 공동 개발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불가능해요. 고객은 한번 떠나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뭐 MVP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조정을 한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다른데요. 빌 교수님하고 우리가 그 에릭 라이스가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하고는 저와는 좀 다른 뭐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린 스타트업이 그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건 린 스타트업의 뭐 그래서 뭐 고객은 프로슈머, 혹은 크리슈머로 사업의 동반자고, 뭐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 된 거. 중요한 거는 이 캔버스는 이제 여전히 저는 되게 재미있는, 재밌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 장에 탁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캔버스를 만들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그래서 린 스타트업 캔버스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 캔버스는 오스터와일드의 9블럭을 꽤 많이 변경을 했어요. 왼쪽은. 스타트업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이 있고, 그죠?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있고,
그쪽이 이제 이쪽 왼쪽을 형성합니다. 왜? 스타트업이니까. 그리고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 그냥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unfair advantage, 어찌 보면 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쟁력 부분, 경쟁 우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 우위 부분을 설명을 했고, 채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멘트 부분이 있고, 밑에 코스트 스트럭처, 레비뉴 스트럭처는 똑같이 오스트와일드하고 같습니다. 저렇게 저 한 장으로, 혹시 린 스타트업 캔버스로 한번 뭐 써본 학생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 볼래요? 없죠. 네. 어쨌든 저렇게 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이렇고요. 프로블럼은 여러분이 뭔지 알 거고, 솔루션도 뭔지 알 거고, 뭐 세 가지 이상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만 해줘도 상관없고요. 키 매트릭스 아까 얘기했고요. 측정의 핵심 활동이죠. 비용 구조, 그 다음 밸류 프로포지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밸류 프로포지션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멘트, 목표 고객이 누군지, 어떤 세그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그멘트인지, 고객이 세분화된 고객이고, 레비뉴 스트림, 그 다음에 이제 unfair, 여기서는 이제 competitive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쟁 우위.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 부분이 있죠. 채널 부분은 이제 뭐 유통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래된 거죠. 린 스타트업도 역시 10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에 얘기하는 O2O 뭐 이런 거를 커뮤니티, 구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널 부분에는 커넥션, 고객 연결 부분과 옵셔널하게는 커뮤니티 부분을 거기다가 더 끼워 넣어야 돼요. 린 스타트업 모델에. 그래야 완벽한 스타트업을 위한, 오늘날과 같은 스타트업을 위한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전에는 그냥 채널로 해서 끝냈는데 이제는 채널보다는 커뮤니티 부분, 그죠? 구독이라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커넥션이라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에 보완을 해서 적어도 이 부분, 커뮤니티 부분도 한번, 만약에 플랫폼이라면 뭐 그런 부분, 고객 관계적인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한 장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이제 각 조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다음 주에 그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들 건데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재밌는 사례를 들 거예요. 앞으로 나온 사례 한 5가지 사례 정도 될 텐데 린 스타트업 캔버스에 1998년도에 구글, 저때가 구글이 스타트업이었나 봐요. 저때 구글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에 구글이 딱 그 린 스타트업 캔버스로 만들었을 때는 어땠을까를 누군가가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건데 그럴싸해서 제가 이제 내놓은 겁니다. 98년도에. 자, 이때는 98년도엔 처음에 여러분 알기는 웹브라우저 엔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칭을 하면은 서칭 엔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퀄리티 완벽하죠.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왔던 웹브라우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타비스타나 야후, 엑사이트 이런 웹브라우저가 나왔거든요. 엔진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검색 엔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구글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로 그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 서치 엔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우리 스타트업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했죠. 그리고 솔루션으로서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할 거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줄 거다라는 게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 경쟁 우위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뭔가를 페이지 랭크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거다. 저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얼리 어댑터는 스탠포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구글이 스탠포드하고 관련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거를 얼리 어댑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제대로 된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구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글의 레인 스타터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뭐냐면 2004년도에 마크 저커버그가 그 하버드 그 기숙사에서 이제 모여가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야, 우리 온라인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 볼까?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우리 하버드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가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제 프로블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오면서 학생들끼리 해가지고 이거 서로 채팅도 하고 어떤 뭐 포토도 쉐어하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게 솔루션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 해가지고 쭉 내고 언페어 그 경쟁 우위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랙션도 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멘트 볼까요? 일단은 얼리 어댑터는 하버드 비즈니스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컬리지 스튜던트. 그러니까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연결을 하는 그걸로 이제 확대시켜 버리자.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확대가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때 당시 2004년도 당시에 그 페이스북을 린 스타트업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그려본 겁니다. 그럴싸하죠? 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유튜브 2005년도에 유튜브는 어떨까요? 네, 유튜브는 보면은 호스팅 비디오가 없었어요. 그때. 그죠? 야, 호스팅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니? 해서 이제 뭐 창시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솔루션으로 해서 한번 아마추어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고 봐서 한번 쭉 뭐 이렇게 퍼뜨려 보자. 한 게 이제 솔루션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케일업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매스마켓 유저까지 가게 되는 게 지금 유튜브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그리게 된 내용들입니다. 뭐 매트릭 같은 것도 그렇죠. 넘버 오브 뷰 퍼 비디오, DAU, 스택니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매트릭을 한번 체크해 보자. 아마존 1994년도 갓 인터넷이 나왔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제프 베이조스가 야, 지금 온라인으로 한번 책도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시작된 거죠. 어쨌든 간에 온라인 책방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시작해볼게. 응? 오프라인에서는 책 고르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인터넷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저 아마존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북스토어를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가격도 낮추고 경쟁 우위 부분 보니까 lower price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인플로이도 적고 렌트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코스트가 없으니까 가격 낮출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경쟁 우위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하나 더 있죠. Air Bed and Breakfast. 저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게 풀네임이 Air Bed and Breakfast인지. 에어비앤비가 저게 풀네임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그거 뭐냐면
싸고 뭔가 이런 옵션이 있는 트러블이 있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authentic이라는 게 나와요. authentic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숙박이 없어. 호텔이나 맨날 가는 게 이제 그런 데만 다니고 여기 한번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가정집도 빌려줄 수 있고 그런 데서도 한번 지내보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커뮤니티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홈 쉐어링 컬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로 해가지고 트러블러가 렌트하고 뭐 렌트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경쟁 우위적인 부분도 꽤 많이 있고 그런 부분 홈 오너가 can rent out 스페이스를 렌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이디렉셔널 레이팅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저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